만약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TV 화면 속에서 웃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한 명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나의 가족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수 있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 정말 우리 엄마세요. 나 그런 애들 몰라. 내 인생에 그런 시간은 없었어. 하지만 이 사진 속 아기들이 그거 어디서 났어? 분명 없애버렸는데. 혼란스러운 세 자매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야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녀들 앞에 놓인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그들이 제외하며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눈물의 용서. 지금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사연 모음집에 최신 사연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새벽 5시의 정적을 깨뜨리며 나영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25년째 반복되는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나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새벽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4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배추김치를 꺼내는 순간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자라온 자신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들, 언제나 혼자였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거든요. 큼직한 도마 위에 김치를 올리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토독토독 리듬감 있게 썰어지는 김치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채웠죠. 이어서 콩나물을 씻고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 육수를 우리는 일까지 모든 것이 손에 익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평소보다 더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영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죠.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여전히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가족은 텔레비전이나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50대 남성이었죠. 이모, 아침부터 수고 많으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김 기사님.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오늘도 이른 출근이세요? 나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가 그녀에게는 소중한 소통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럼요. 새벽 첫 차부터 타야 하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모가 일찍 열어주셔서 든든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어차피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나영은 김치찌개를 끓이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의 하루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분주해졌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동네 아주머니들, 학교를 마치고 온 학생들까지. 작은 식당이지만 나영의 정성 어린 손맛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나영이네 된장찌개는 정말 끝내줘요. 집에서 끓인 것보다 더 맛있어.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나영은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없지만 이렇게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나영은 잠시 의자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녀는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는 홈쇼핑 채널이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화면 속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나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나영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화면 속 여성은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얼굴형부터 시작해서 눈썹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두께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여러분, 이 건강식품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화면 속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열정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쇼호스트 유나라는 자막이 떠올랐죠. 유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영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 같았어요. 나영은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나 텔레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유나의 모든 표정과 몸짓을 관찰했어요. 신기하게도 유나가 웃는 방식,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 심지어 손짓까지도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니. 그날 밤 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반복되던 그 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똑같이 생긴 3명의 아이가 서로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보였어요. 엄마 어딨어 엄마. 꿈속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갔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 꿈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꿔왔던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울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이상한 꿈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나를 본 후로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유나의 얼굴은 나영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꿈을 꿀 때도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침내 나영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것이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홈쇼핑 방송국인가요? 전화 너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연락하셨나요? 혹시 유나 쇼호스트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영이 보낸 사진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 일은 곧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흥미로운 이야기의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그렇게 나영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영이 방송국에 보낸 사진을 받아본 제작팀 PD 강현수는 모니터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사진 속 나영과 유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진짜야? 쌍둥이도 아니고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강 PD는 곧바로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촬영 감독, 작가, 음향 감독까지 모두가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어요. 두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헐, 이것 같은 사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보여. 정말 신기하네. 작가 이민정이 두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봤습니다. 얼굴형, 눈매, 코 모양, 심지어 미간 사이의 거리까지 거의 일치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확인해 볼까요? 강 PD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률이 고민이던 차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떨어진 것이죠. 그들은 곧바로 기획회의를 열었어요. 며칠 후 제작팀은 나영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실은 차량이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 나영이네 식당에 무슨 일이야? 카메라까지 들고 왔네. 혹시 맛집으로 소개되는 건가?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제작팀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평생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 씨.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강 PD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영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나눴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유나 씨와 정말 똑같이 생기셨어요. 촬영 감독이 나영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나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간단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나영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 혼자 살아온 지난 25년, 그리고 우연히 유나를 본 순간의 충격까지.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작팀은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서울 한복판의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유나가 평소와 같이 홈쇼핑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4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밝은 에너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 제품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직접 써봤는데 피부가 정말 좋아졌답니다. 유나는 능숙하게 제품을 소개하며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시청자들은 유나의 밝고 친근한 성격을 좋아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온 유나에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요? 무슨 내용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에도 방송 출연 제의가 종종 들어왔지만 다큐멘터리는 처음이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유나는 만나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강 PD는 유나에게 나영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본 순간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나영 씨라는 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유나 씨를 보고 너무 닮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요? 저희도 놀랐어요. 혹시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데요. 유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네, 만나보고 싶어요. 드디어 나영과 유나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촬영은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어요. 나영은 생전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오는 순간 나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신기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거든요.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영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이 먼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았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중에도 두 사람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입양되신 건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유나 씨도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 입양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제작팀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진짜 자매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강 PD의 제안에 나영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좋아요. 저도 궁금해요. 나영이 먼저 답했고 유나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영과 유나는 서로에게 연락하며 지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두 분은 친자매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예요. 나영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혈육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언니, 정말 언니예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영도 울먹이며 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감격의 순간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방송되자 전국이 화제로 들끓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인터넷에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50년 만에 만난 자매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국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영과 유나의 감동적인 재회가 방송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작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PD는 평소와 같이 편집실에서 후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PD님, 긴급 전화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강 PD가 전화를 받자 차분하면서도 약간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봤는데요. 혹시 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윤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동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온 두 분과 제가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강 PD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로 비슷하다며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은 착각이거나 약간 닮은 정도였어요. 사진을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몇 분 후 이메일로 도착한 사진을 본 강 PD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말이 돼? 진짜 똑같잖아. 윤정의 사진과 나영, 유나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마치 한 사람의 다른 시기 사진처럼 보였어요. 강 PD는 급하게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봐. 또 한 명이 나타났어. 편집실에 모인 스태프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장의 사진이 너무 똑같아서 합성한 것 같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이건 정말 새쌍둥이 아니야? 작가 이민정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만나봐야겠어. 이거 정말 대박 소재다. 강 PD는 곧바로 윤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남은 다음 날로 정해졌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윤정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정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공한 사업가다운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윤정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 PD는 실제로 본 윤정의 얼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신기했지만 실물은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놀랍네요. 나영 씨, 유나 씨와 정말 똑같이 생기셨어요. 저도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때 입양돼서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다녀온 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현재는 유명 아동복 브랜드의 대표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입양 관련 서류가 남아있나요? 네,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가져올게요. 윤정의 협조적인 태도에 강 PD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을 모두 만나게 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영은 며칠 전 유나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 명도 충격적이었는데 또 한 명이 나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나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떨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영과는 며칠 동안 연락하며 가까워졌지만 윤정은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새쌍둥이일까? 유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나영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과 달리 많이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나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언니,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마지막으로 윤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자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세 개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나영이 작은 소리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유나도 입을 벌리고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은 비교적 침착했지만 눈빛에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윤정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영과 유나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세 사람은 삼각형으로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이 먼저 답했어요. 저는 고아원 기억밖에 없어요. 그 전 기억은 전혀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5살 때 입양됐는데 그 전 기억은 없어요. 유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혹시 이상한 꿈 꾸신 적 있나요? 울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와 윤정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저도 그런 꿈 꿔봤어요.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울고 있는. 저도요. 정말 신기해요. 세 사람은 서로 비슷한 꿈을 꿔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제작팀은 즉시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영은 소박한 시골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나는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윤정은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왔다니.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나는 시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하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이고,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세 분은 일란성 새쌍둥이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 이상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가까이 떨어져 살던 새쌍둥이가 드디어 만난 것이었어요. 언니들. 정말 제 언니들이에요? 제일 어린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영과 유나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맨도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촬영을 계속했어요. 우리 정말 자매구나. 나영이 두 동생을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2명의 동생이 생긴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유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장면이 방송되자 전국이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쌍둥이도 신기한데 새쌍둥이라니, 더군다나 50년 만의 재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세 사람 다 성공했네. 정말 대단해. 가족의 힘이 이런 건가?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에는 축하 메시지가 쇄도했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세 자매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갈라져서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생모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양 서류를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어요. 나영이 제안했습니다. 제작팀도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50년 전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새쌍둥이의 감동적인 재회가 화제가 된 지 며칠 후 제작팀은 본격적인 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강 PD와 작가 이민정은 서울시청과 각 구청을 돌아다니며 50년 전의 입양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 자료들은 대부분 종이 문서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청 직원이 먼지가 쌓인 문서 상자들을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PD와 이민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수백 장의 낡은 서류들 사이에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며칠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나영, 유나, 윤정 세 사람의 입양 서류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여기 봐요. 윤말자라는 이름이 새 서류에 다 나와요. 이민정이 흥분하며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입양 중개인으로 기록된 윤말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겠네요. 찾아봐야겠어요. 강 PD는 곧바로 윤말자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주소를 알아냈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골목 안쪽에 윤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가 된 그녀는 동네에서도 괴팍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어요. 저 할머니요? 정말 성격이 독해요. 누구랑도 안 어울리고 혼자만 살아요. 근처 상점 주인이 윤말자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문제로 주민들과 자주 다투고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강 PD는 세 자매에게 윤말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우리를 중개한 사람일까요? 나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년 만에 자신들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을 만난다는 것이 떨렸거든요.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엄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유나가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 자매는 함께 윤말자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후 제작팀과 함께 세 자매는 윤말자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윤말자의 집은 2층 다세대 주택의 1층 끝방이었습니다. 똑똑똑. 유나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윤말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뭔 일로 왔어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기운이 넘쳤지만 표정에서는 경계심과 불쾌감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텔레비전 방송 제작팀인데요.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 PD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텔레비전이라는 말에 더욱 경계했어요. 텔레비전? 나 그런 거 안 해요. 돌아가세요. 문을 닫으려는 윤말자를 유나가 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50년 전에 입양된 새쌍둥이인데 할머니께서 저희를 중개해 주셨다는 기록이 있어서요. 윤말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잘못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성함이 윤말자 맞으시죠? 1975년경에 아이들 입양 중개 일을 하셨고 강 PD가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자 윤말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어요. 나 그런 애들 몰라. 내 인생에 그런 시간은 없었어. 윤말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정말 가족을 찾고 싶어요. 평생 혼자 살았거든요. 할머니께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세요. 나영의 애절한 목소리에 윤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남의 일 신경 쓸 여유 없었다고요.
그럼 혹시 저희 친엄마에 대해서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말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른다니까요.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윤말자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 자매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만남이 이렇게 차갑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차갑게 나올 수가 있지? 유나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영도 눈물이 글썽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찾아온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사람이에요.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강 PD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말자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제작팀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윤말자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로 한 거죠. 윤말자 할머니요? 진짜 성격이 괴상해요. 누구랑도 안 친해요.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해요. 애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윤말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작팀은 좀 더 끈질기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유나는 혼자 윤말자를 찾아갔습니다. 카메라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마음을 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할머니, 저 지난번에 왔던 유나예요. 혼자 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또다시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또 왔어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가족을 찾고 싶어요. 50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잠시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나 진짜 몰라요. 그만 귀찮게 해요.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1시간 넘게 그러고 있자 윤말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요. 할머니, 정말 제발이에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유나의 간절함에 윤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들어와요. 잠깐만. 유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윤말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원룸이었어요.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윤말자는 의외로 차를 내와 주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친엄마가 누군지, 왜 헤어지게 됐는지. 내가 뭘 안다고 그래요. 윤말자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날카로움이 덜했어요. 그럼 혹시 사진이라도 있으신가요? 예전 일과 관련된.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말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방 한구석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어요. 이거 보고 빨리 가요. 사진첩을 넘기던 유나는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젊은 윤말자가 3명의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윤말자는 황급히 사진첩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거 줘요.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고 그 아기들이 자신과 언니들임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기들이 저희죠? 윤말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맞아. 윤말자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자신들의 과거 흔적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윤말자로부터 사진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진짜 어머니가 윤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저 할머니가 우리 엄마일까? 윤정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윤말자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비교해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뭔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윤말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가 찍어온 사진을 들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정은 단호했어요. 미팅은 내일로 미뤄주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윤정은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단순한 옷차림으로 윤말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막상 문 앞에 선이 떨렸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윤말자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누구야? 어제 그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어제 유나 언니가 다녀갔다고 들었는데. 윤말자는 윤정을 보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너는. 저도 어제 유나 언니가 본 새쌍둥이 중 한 명이에요. 할머니와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하며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촬영해온 그 사진이었어요. 젊은 윤말자가 3명의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 말이죠. 이 사진, 진짜 저희가 맞나요? 사진을 본 윤말자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 분명히 없애버렸는데. 할머니가 어제 유나 언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할머니, 정말 우리 엄마세요? 윤정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말자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벽에 기대어 서야 할 정도로 흔들렸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왜? 윤말자는 계속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더욱 간절하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50년 동안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라면. 엄마,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야. 윤말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 순간 몸이 크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머니. 윤정은 황급히 윤말자를 부축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윤정은 윤말자 곁에서 지켰습니다. 윤말자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병원에 도착한 후 윤말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윤정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나영과 유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언니들,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1시간 후 나영과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제작팀도 함께 왔어요. 윤정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왜 갑자기?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진실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흥분하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세 자매는 윤말자의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는 윤말자를 보니 갑자기 불쌍해졌어요. 몇 시간 후 윤말자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세 자매가 침대 주변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윤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궁금해요.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윤정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윤말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너희들. 내가 낳았어.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엄마세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낳았어. 근데 살 수가 없었어. 너희 셋을 키우기엔 내가 너무 나약했어. 윤말자의 목소리에는 50년 동안 억눌러온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나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윤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너희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집에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나한테는 주먹질에 발길질해. 일터 나가면 하루 종일 굶고 있어야 했고, 윤말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자매도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너희가 태어났을 때 정말 예뻤어. 하지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줄 수 없었어. 너희 울음소리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저희를.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고 당장 생활할 돈도 없었어. 그때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어. 아이들 입양시켜주는 곳이라고. 윤말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얼마를 받으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명당 10만 원씩. 그때로서는 큰 돈이었어. 그 돈으로 빚일부를 갚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 30만 원.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지만 세 자매에게는 충격적인 금액이었어요. 불법 입양이었나요? 윤정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윤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 서류도 대충 만들고 나는 그냥 중간에서 연결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를 한 번에 다 보내신 거예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루씩 보냈어. 첫째 너를 먼저 보내고 다음 날 둘째, 마지막에 윤정이를. 윤말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너희들이 울면서 서로를 찾는 모습, 지금도 악몽처럼 떠올라. 특히 막내 윤정이가 언니들 찾으면서 우는 소리.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찾지 않으셨어요? 유나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돈 받고 판 애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좋은 집에 입양됐을 거라고. 윤말자의 변명에 세 자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들었거든요. 할머니. 아니 엄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들한테 정말 나쁜 짓 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세 자매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의 인생을 바꾼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윤말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세 자매는 며칠 동안 각자의 집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팠거든요. 유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송 스케줄도 모두 취소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매니저가 걱정스러워하며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30만 원에 팔린 아이였구나. 유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 정도 가치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웃음을 팔며 살았던 이유가 결국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였구나.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밝게 웃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가 평생 자신을 지배해왔다는 것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영 언니의 전화였어요.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언니, 저 이상해요. 화가 나는지 슬픈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윤정이도 비슷할 거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 며칠 후 세 자매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특히 윤정은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니들, 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는데,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피해자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돈을 받고 팔았잖아. 유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엄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의 빚까지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나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말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할 이유가 될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윤정이 반박했습니다. 사업가로서 항상 대안을 찾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윤정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때는 달라. 1975년대에는 여성이 혼자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 유나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윤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세 자매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언니들, 우리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진짜 속마음을.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나부터 할게요. 사실 나는 화가 나요. 왜 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나 싶어서. 나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덕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엄마의 희생 때문이었다니. 윤정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슬퍼요. 우리가 함께 자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불쌍해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네요. 나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세 명 다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언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을 운영하고, 유나 언니는 유명한 방송인이고, 윤정이는 성공한 사업가고. 어쩌면 우리 안에 엄마의 강한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유나의 말에 세 자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들, 저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윤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짜? 네. 이번에는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엄마도 우리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나영과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족이라는 끈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세 자매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말자는 여전히 입원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엄마. 나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말자는 놀란 표정으로 세 자매를 바라봤어요. 왜 또 왔어? 나 같은 엄마한테 뭘 바라는 거야? 엄마, 우리 이야기해요. 화내지 말고.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윤정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말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우리가 화낼 일이 아니에요. 나영이 위로했습니다. 윤말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유나가 윤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움츠러들던 윤말자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윤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자매는 교대로 윤말자를 돌봤습니다. 5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윤말자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효자딸들일 줄 몰랐어. 윤말자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나영이 제안했습니다. 세 자매는 윤말자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외면해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따뜻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각자 부족했던 무언가가 서로에게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며 세 자매는 윤말자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갑고 괴팍한 할머니로만 보였던 윤말자에게서 깊은 상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간호사 김미영이 세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신 지 일주일인데 밤마다 잠을 거의 못 주무세요. 계속 뒤척이시면서 혼잣말을 하시거든요. 어떤 혼잣말을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가끔 왜 안 찾아오냐, 엄마가 그리워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말자가 겉으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줄곧 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불면증 약을 오랫동안 드셨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마 10년 이상은 되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윤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요? 네,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도 드시고 계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예요. 간호사의 말을 들은 후 세 자매는 윤말자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윤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기분 어떠세요? 나영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윤말자는 돌아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희들은 왜 계속 나 같은 엄마한테 와주는 거야? 엄마니까요. 유나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윤말자는 그 말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엄마, 간호사님이 그러는데 밤에 잠 못 주무신다면서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말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왜요? 너희들 꿈을 계속 꿔. 울면서 엄마를 찾는 꿈을. 그리고 깨면 너희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지 생각하느라. 윤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하루도 안 생각한 날이 없었어. 윤말자는 마침내 50년 동안 억눌러온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찾지 않으셨어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돈 받고 판 애들을.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어려워졌어. 너희들이 날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 청소 일, 식당 일 뭐든지 해가면서. 그런데 밤이 되면 너희들 생각에 잠이 안 와서. 술도 마시고 약도 먹고. 윤말자는 지난 50년의 고단한 삶을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결국 도박빚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혼자 남은 윤말자는 온갖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도 알아. 가끔 혼자 중얼거리고 울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세 자매는 윤말자의 말을 들으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자신들을 버린 냉정한 엄마가 아니라 5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 미워하려고 했는데. 윤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은 모양이에요. 엄마의 그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걸 보니 정말 그래도 될까? 윤말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나영이 윤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세 자매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교대로 간병을 하며 윤말자와 보내지 못한 시간들을 채워나갔어요. 윤말자도 점차 마음을 열고 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유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영이는 제일 순했어. 잘 울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놀았어. 유나는 표정이 제일 밝았어.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이면서. 윤정이는 제일 똘똘했어. 뭔가 다른 애들보다 빨랐어. 윤말자가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말해줄 때마다 세 자매는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 너희들이 날 원망할까봐.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꿈만 같아. 엄마, 우리도 꿈만 같아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족이 4명이나 생겼잖아요. 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작팀은 이런 따뜻한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처음에 충격적인 재회에서 시작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가족입니다. 윤정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요. 나영의 말에 윤말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에서 4사람이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50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재회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야. 저런 엄마도 용서할 수 있다니. 가족의 힘이 이런 거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어.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병원에서의 마지막 촬영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말자가 좋아한다는 미역국을 나영이 끓여왔어요. 엄마, 맛있어요? 그래. 정말 맛있어. 너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윤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50년 만에 딸이 해준 음식이었거든요. 우리 매주 이렇게 모이자.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우리 가족 모임. 윤정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나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외롭지 않아. 정말 고마워. 우리 딸들. 윤말자는 세 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말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세 자매와 윤말자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병원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네 사람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말자는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밤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줄어들었고 혼잣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윤말자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딸분들이 자주 오시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호사 김미영이 세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나영이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윤말자가 웃을 때마다 세자매의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 윤말자가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저희도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유나가 윤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나영 언니 식당에 가보기로 했잖아요. 엄마가 직접 언니 음식 드셔보세요. 윤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딸의 식당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곳에 가도 될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인데 왜 못 가요? 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 내내 윤말자는 나영의 식당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딸이 운영하는 곳을 직접 보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약속된 그날 아침, 윤말자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이 된 유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윤말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세 자매는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지병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세 자매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윤말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며칠 후 윤말자는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매는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윤말자가 깨어있을 때면 딸들 이름을 부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영아, 유나야, 윤정아. 네, 엄마. 저희 여기 있어요. 나영이 윤말자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마워. 이런 엄마 받아줘서.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가 저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해주셨고요. 윤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말 윤말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 자매는 충격을 받았지만 윤말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윤말자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도 딸들을 알아봤어요. 세 자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윤말자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나영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두 번째 말에 유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사랑한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윤말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보낸 2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세 자매의 지인들까지. 윤말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영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유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있었기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윤정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세 자매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윤말자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1년 후 첫 기일날 세 자매는 윤말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매주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나영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진짜 자매가 됐어요.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희에게 가족을 선물해줘서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매년 봄마다 세 자매는 윤말자의 묘소를 찾아 꽃을 올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일마다 함께 모여 축하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세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영은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유나와 윤정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유나는 방송 일을 계속하면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에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윤정은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성공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봄날 세 자매는 윤말자의 묘소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들,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윤정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유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없으면 안 될 가족이 됐네요. 나영이 두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세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영이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가족입니다. 유나와 윤정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새 쌍둥이 자매들은 이제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윤말자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의 의미를 몰랐으며, 누군가는 그 가족을 끝내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 사람은 같은 곳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사랑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5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 곁의 가족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나요? 언젠가 돌이켜볼 그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늦기 전입니다.